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칼자국을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소중한 친구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른 채 지나가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혹시 이건 말해도 괜찮겠지. 우린 친하니까 이해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선을 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사람 사이의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관계를 지키는 법칙이며 타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배려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며 한 가지 작은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지영은 5년 넘게 직장 동료로 지내온 민수와 꽤나 친한 사이였습니다. 둘은 업무적으로도 호흡이 잘 맞았고 가끔은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하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가까웠죠. 그날도 두 사람은 퇴근 후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최근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정말 바빠.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성공률이 높아서 그런지 사장님도 나를 눈여겨보고 있더라고. 지영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그녀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고 팀 내에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민수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자랑처럼 들렸고 그날 이후 지영은 민수와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이전처럼 친한 사이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민수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이야기일 뿐인데 이걸 듣는 상대가 왜 상처받아야 하지? 하지만 모든 대화에는 맥락이 있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말은 칼이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상대방의 귀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을 울려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 7가지는 바로 이런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방송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자랑하지만 결코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 대안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자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흔히 하는 자랑 중 하나가 바로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새로 산 차를 봤어. 우리 집 아파트가 요즘 얼마로 올랐는지 알아. 이처럼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 자랑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재산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명우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일이 바빠서 한동안 얼굴을 못 봤던 친구들을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설렜죠.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가 이어지던 중 명우는 자신의 차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차를 바꿨는데 진짜 만족스러워. 이게 승차감도 좋고 유지비도 생각보다 적게 들어. 그 순간 대화는 자연스럽게 명운의 새 차 이야기에 집중되었고 명운은 친구들에게 차의 브랜드와 기능, 가격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 앉아있던 친구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듣기만 했습니다. 사실 진우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가족 부양 문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었죠. 명운의 자랑이 진우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날 이후 진우는 명운과의 연락을 자연스레 줄이게 되었습니다. 명운은 진우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난 단지 내 차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우에게 명운의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울 같았습니다. 자신은 도달하지 못한 세계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마음 아픈 순간이었던 것이죠. 재산 자랑은 단순히 나의 성취를 이야기한다라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자랑은 박탈감, 불안감 혹은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교적 쉽게 성공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는 동시에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감정의 골을 만들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는 결코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 재산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표면적인 도구일 뿐 우리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랑이 아닌 겸손과 감사로 그 가치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세네카의 가르침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재산 자랑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모 자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살 빠졌네. 요즘 운동해. 역시 넌 예쁜 얼굴 덕에 다 잘 풀리는구나. 이런 말들은 칭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에는 때로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외모 자랑은 특히 더 민감합니다. 외모는 개인이 가진 특징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고 변화시키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수와 은지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외모 때문에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지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종 예쁘다는 말을 듣는 편이었지만 은지는 그런 말을 듣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쇼핑을 하며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새로 산 옷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옷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 내가 워낙 체형이 예쁘다 보니 뭘 입어도 다 잘 받는 것 같아. 그 말에 은지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큰 변화를 얻지 못한 은지는 지수의 말이 자신과의 비교로 들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지는 그날 이후로 지수와의 만남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고 오랜 친구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비교와 열등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자신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한 자랑은 자칫 자신의 결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사랑하다가 결국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빠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외모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이 관계의 중심이 되거나 우월감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결국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외모를 자랑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혹은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을까요? 운동 좀 하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칭찬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의 가치는 외부가 아닌 그가 내면에 품고 있는 본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자랑하려는 순간 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타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하려면 외모가 아닌 내면의 이야기로 소통해야 합니다. 외모에 대한 자랑은 그 자체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칭찬을 하고 싶다면 외모보다는 상대방의 노력이나 성격에 집중해 보세요. 다음은 세 번째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주제, 학벌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학벌과 능력 자랑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것을 대체할 만한 소통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벌이나 능력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은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줄까요? 학벌이나 능력은 때로 누군가의 자부심일 수 있지만 그 자부심이 지나쳐 자랑이 될 때 타인의 마음에 깊은 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영진과 지우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둘은 같은 학과에서 함께 과제를 하고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며 가까운 친구가 되었죠. 하지만 졸업 후 영진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우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로가 갈리면서 관계도 점점 미묘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영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워낙 글로벌 기업이라서 프로젝트 하나를 맡으면 예산이 어마어마해. 요즘은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아무래도 이런 환경이 경력을 쌓기에 좋은 것 같아.
지우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조건과 영진이 이야기하는 환경을 비교하며 작은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대화 도중 몇 번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지우는 영진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벌이나 능력은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자랑의 소재로 삼을 경우 타인의 자존감을 건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같은 배경이나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자랑은 상대에게 비교와 박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학벌 자랑은 그 배경의 노력과 성취라는 긍정적 의미가 담길 수 있지만 타인의 상황과 맥락을 배제한 채 강조된다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의 지적 능력과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농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학문적 우위를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그가 단순한 작가를 넘어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간으로 자리 잡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학벌이나 능력을 누군가에게 자랑한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그런 자랑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하지만 듣는 이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행실로 말하며 그 행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학벌이나 능력은 타인에게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단단히 만들기 위한 도구이며 겸손과 배려로 빛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학벌과 능력 자랑은 상대방과 나 사이의 차이를 강조할 뿐입니다. 그 차이를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자녀와 가족입니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자녀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자칫 자랑의 형태로 비춰지면 듣는 이에게는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을 졸업한 뒤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남들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수민이가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또래보다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 대회에서도 늘 상을 받아 지은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지은은 자연스럽게 수민이의 최근 성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이번에 또 상을 받았지 뭐야. 피아노 학원 선생님도 진짜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시더라고. 게다가 학교에서도 늘 반에서 1, 2등 하니까 다른 부모님들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듣던 옆자리의 선영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선영의 아들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 선영 스스로도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던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선영은 지은과의 모임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이야기가 부담스럽고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선영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수민이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 대한 자랑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 아이가 더 뛰어나다는 식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자랑 이야기는 고대 중국의 유학자 순자가 남긴 교훈과도 맥락이 닿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쁨을 타인의 슬픔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자랑을 할 때 그 자랑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자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자랑하듯 할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적은 없었나요? 가족 이야기는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훌륭한 대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 자랑으로 들릴 수 있는 순간부터 대화는 오히려 벽을 만들게 됩니다. 자녀와 가족에 대한 자랑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비교하게 만든다면 이미 자랑의 목적을 넘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주제, 취미와 여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주제는 바로 취미와 여가입니다. 취미와 여가는 개인이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사소한 즐거움조차 타인에게는 부담이나 비교의 대상으로 느껴지게 만들곤 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여가를 자랑할 때 그 속에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간을 폄하하는 태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호는 주말마다 산악 자전거를 즐기며 여가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일에는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주말에 자전거를 타면 그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지호는 자전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산악 자전거 타고 왔는데 진짜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 상쾌함이란 너희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은지 알 거야.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었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은근히 지호의 말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인 정수는 그 주 주말 내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호의 말이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 걸 할 시간도 없는데 솔직히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게 부럽다. 그러자 지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만들면 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 너도 운동 좀 하고 건강 챙겨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지호는 자신이 좋은 취미를 즐기고 있다는 자부심에 정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그 후 정수는 지호와의 만남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자꾸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게 만드는 지호의 이야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취미와 여가에 대한 자랑은 표면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타인의 삶을 마치 부족하거나 가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미를 즐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평가절하하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전 문학에서도 취미와 여가에 대한 잘못된 자랑의 경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가장 위대한 즐거움은 단순함 속에서 찾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소박한 여가를 즐기며 사치스럽거나 과도한 취미 생활에 대한 자랑을 경계했습니다. 우리의 취미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취미가 더 나은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 취미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느낀 적 있나요? 또는 누군가가 자신의 취미를 자랑할 때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취미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유할 때 더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취미 자랑은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6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자랑입니다. 돈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공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자랑은 타인의 삶을 위축시키고 심지어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희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희주는 30대 중반의 사업가로
짧은 시간에 성공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집을 사고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며 누구나 선망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희주는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차를 새로 바꿨어. 사실 나는 이런 차가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 타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 너희들도 이런 거 한번 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희주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그들은 희주의 자랑이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친구 중 한 명인 정민은 최근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을 찾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희주의 자랑은 그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심리적으로 더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정민은 희주와의 연락을 서서히 끊기 시작했습니다. 희주는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외로움을 느끼며 속상해했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자랑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그 자랑이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의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돈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 중요성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돈과 성공 이야기는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랑은 나는 너보다 잘났다는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으며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경제적 성공이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그것이 타인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가치는 빛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제적 성공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부담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속상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경제적 성공은 개인의 성취와 노력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면 관계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데 수단이 아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과 성공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불편함과 자신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성공은 조용히 자신의 삶 속에서 즐길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의 이면에는 의도치 않은 상처와 갈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자랑하기보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혹시 자신이 자랑했던 적은 없었는지, 그 자랑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한마디를 떠올려 봅시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이제는 자랑 대신 공감과 배려로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방송을 듣고 느끼신 점이나 공감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주제를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삶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행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